네. 방금 소개받은 신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한망정 학술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송창식 교수님께서 한만정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듯이 학문적인 업적을 크게 남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폴리에틸렌 그리고 PE나 PU 같은 고분자 소재들의 국산화를 해서 우리나라 산업에도 큰 기여를 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뜻을 받든 상을 제가 받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요. 한켠에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이제 상을 주신 한만정 학술상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저도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어서 우리나라 산업에도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우리나라 말로는 육방전개 지라붕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모폴스 페이즈에 대해서도 비정질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주된 내용은 아니고 아주 짧게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송창식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현재 성균관대 에너지학과하고 화학과에 이제 겸임으로 두 군데 소속이 되어 있고요. 작년 3월부터 IBS 2차원 양자 헤테로 구조체 연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2008년 7월에 유니스트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 개교를 위해서 임시 사무실에서 개교 준비를 했고요. 2009년 3월에 건물이 지어져서 이제 입주를 하고 연구실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어떤 연구 주제로 연구를 해왔는지 간략하게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육방전개 지라붕소 이제 제가 줄여서 HBN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HBN 그리고 이 HBN의 에너지 응용 쪽 그리고 양자 쪽 응용인 싱글 포톤 이미션 관련된 연구 그리고 이 HBN을 이제 두 층으로 바이레이어로 만들고 그 안에 반응물들을 넣으면 2D confined 나노 리액터가 됩니다. 그런 이제 첫 번째 저희들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두 장은 저희 IBS 연구단 2차원 양자 헤테로 구조체 연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부터 제 독립적인 랩을 꾸려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 제가 포스텍에 포닥 및 연구 교수로 있으면서 C60, 플로렌 그리고 CNT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연유로 해서 제가 유니스트에 부임하면서 좀 독립적인 어떤 일을 해볼까. 그래서 재료화 가는 사람으로 제일 쉽게 그때 생각을 했던 것이 2차원 소재가 뜨고 있어서 그래핀 옥사이드,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 그리고 CBD 그론 그래핀과 같은 탄소 소재를 코밸런트 방법, 논 코밸런트 방법으로 기능화를 해서 저희가 연구를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트랜지션 메랄 다이캘코저나이즈 TMD라고 부르는데요. 전이금속 칼코젠 화합물과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그러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구조체가 어떻게 전기화학 촉매나 전기 저장 소재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블루 오션인 줄 알았는데 레드 오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고 공부를 좀 해보니 2차원 소재 중에 이제 HBN이라는 소재하고 전이금속 칼코젠 화합물을 CBD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재들을 가지고 어떠한 케미스트리를 할까, 또 어떠한 물성들을 연구할까, 연구들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확장해 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 주제들을 이제 좀 통칭해서 제가 Structure Property Relationship이라고 이제
주제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의 이제 성장, 합성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이제 소재들을 만들어서 2차원 소재의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서 프로퍼티를 밝히는 이제 연구들을 해왔는데, 이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스트럭처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2차원 소재 한 평면에서, 2차원 소재는 한 장이니까 원자층 두께 한 장이니까 그 한 평면 내에서 어떻게 이종 접합 구조를 만들까, 인플레인 헤테로 스트럭처를 만들까, 그리고 그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어떻게 반대를 인터랙션만 하는 헤테로 스트럭처를 만들까. 그렇게 해서 이 소재들의 라이트 매러 인터랙션 같은 연구들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 측면에서 저희는 아주 퀄리티가 좋은 단결정 소재들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완전히 반대의 순수한 비정질 구조체를 우연히 만들었는데 새로운 이제 물리적인 물리화학적인 현상들을 발견해서 이런 아모포러스 페이즈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잠깐 이제 순서에서 말씀드렸던 두 층의 그래핀, 두 층의 HBN 레이어 사이에 우리가 반응물들을 넣으면 아주 높은 프레셔가 걸리게 됩니다.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한 7기가파스칼이라는 높은 압력이 걸려서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의 평면이어서 confined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들로 저희가 지난 한 5년 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슬라이드 몇 개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연구 그룹에서는 2차원 소재를 만들고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쓰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화학기상 증착법 CBD를 사용하고요. 혹은 케미컬 익스폴리에이션,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열수 반응을 사용을 합니다. 혹은 저희가 퀀텀 닷을 만드는 콜로이달 케미스트리를 이용해서 전이금속 칼코젠 화합물을 단일층에서 퀀텀 닷 사이즈로 만드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2D confined 나노 리액터에서 하이 프레셔를 이용해서 새로운 반응을 하는 연구들을 합성 그리고 성장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처음 유니스트에 부임해서 그래핀 옥사이드나 그래핀을 코밸런, 넌 코밸런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해서 다양한 이제 연구들을 하고 또 이제 응용과 관련된 연구들을 했고요. 열수 반응으로 전이금속 칼코젠 화합물과 RGO의 하이브리드 스트럭처를 저희가 만들어서 새로운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기화학 촉매나 에너지 저장 쪽으로 응용하는 연구들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너무 이제 레드 오션인 것 같아서 바로 전 슬라이드 연구들이 이제 HBN 혹은 TMD 그로스로 이제 연구를 확장을 했는데, 그 2012년부터 저희가 HBN, ABN 같은 보론 나이트라이드 그로스와 관련된 연구들을 합성 측면에서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조금은 바꿔서 HBN과 그래핀의 한 평면에 같이 존재하는 인플레인 헤테로 스트럭처를 만드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그 메커니즘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그래핀을 이제 그래핀 퀀텀 닷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방법들, 그리고 새로운 물리화학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저희가 인플레인 헤테로 스트럭처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HBN이 어떠한 이제 응용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해 왔었는데, 오늘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서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으로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에서 리튬 메탈 에노드에 쓰일 수 있는지 연구들을 했었고, 이 두 가지는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외에도 서피스 엔스드 라만 스캐터링의 서브스트레이트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 또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보호하는 인캡슐레이션, 패시베이션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2차원 소재나 나노 물질들의 성장 합성을 위한 기질로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연구들을 이제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전이금속 칼코젠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대로 수직으로 쌓은 이종 접합 구조, 헤테로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라인 메러 인터랙션을 저희가 많은 이제 연구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점으로 단일층으로 콜로이달 케미스트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 안에서 다른 전이금속 전이금속을 넣어줌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WS2 단일층의 양자점에 레늄 원소를 이제 도핑을 하면 스트레인 때문에 페이즈가 바뀌는 2H 페이즈에서 1T 그리고 1T 프라임 페이즈가 바뀌는 현상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연구를 했었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했던 일들을 좀 두서없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주된 내용으로 HBN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제가 2차원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말을 해서는 2차원 소재는 전부 다 층상 구조 물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흑연이 13세기에 발견되었고요. 그 흑연에서 그건 층상 구조 물질이죠. 거기서 한 층을 떼어내면 이제 그래핀이 됩니다. 그래핀에서 2014년에 실험적으로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 새로운 물리적인 현상, 양자 현상이 나옴에 따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 그래핀 발견 공로 덕분에 2010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핀 때문에 다른 층상 구조 물질들, 즉 2차원 소재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되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 이후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HBN이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메랄 옥사이드, 그리고 트랜지션 메랄 다이칼코제나이즈, 특히 전이금속 칼코젠 화합물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물리 그리고 재료화. 상대적으로 화학에서는 에너지나 촉매 쪽으로 좀 응용은 되었지만 물리나 재료과학의 분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덜 인기는 있었지만 저희 무기화학 교과서에 보면 전이금속 칼코젠 화합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전혀 새로운 물질은 아닌데 새롭게 그래핀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한 장으로 역시 떼어내니 층상 구조 물질 3디멘셔널 스트럭처로 있을 때와는 다르게 새로운 광학적인 현상이 나오더라. 새로운 다른 물리적인 현상이 나오더라.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층상 구조 물질들은 많습니다. 맥신, 페롭스카이트 요즘에 상당히 인기죠. 페롭스카이트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옛날 거로 돌아가서 한 장씩 떼어내서 새로운 물리화학적인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오늘 HB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HBN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서머리를 하였습니다. 층과 층 사이에 이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진 층상 구조 물질이고요. 그래서 코밸런트 본드가 층과 층 사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밴드 갭이 6 일렉트론 볼트로 상당히 큰 인슐레이터입니다. 이 인슐레이팅한 성격 때문에 2차원 소재 하시는 분들은 이 소재를 다이렉트릭 레이어로 쓰려고 하고 혹은 이제 다른 여러 응용에서 인캡슐레이션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양자 응용 쪽을 위해서는 밴드 갭이 큰 소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일부러 우리가 결함을 만들면 로컬라이즈드 에너지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어서 다양한 양자 응용 쪽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HBN은 세라믹으로서 너무나도는 아니죠. 현재 산업계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서멀 스터빌리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케미컬리 이너트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 방향으로 서멀 컨덕티비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핀의 구조고요. 요거 각각 하나의 볼이 탄소가 되겠고 동일하게 육각형 벌집 모양 구조인데 이제 보론 나이트로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올터네이팅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정확하게 이제 결함이 없이 크리스탈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impermeable membrane이 됩니다. 디펙트가 없으면, 즉 이 구멍 사이로 커 보이지만 이 구멍 사이로 프로톤 외에는 투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면을 통해서 그래서 impermeable membrane이 이제 된다는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특성 때문에 물리나 이제 재료 쪽 하시는 분들은 다른 2차원 소재, 그래핀이나 TMD 소재들의 다이렉트릭 레이어, 게이트 인슐레이터 물질들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외에도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릴 싱글포톤 이미터 혹은 가스 디퓨전 배리어 혹은 다른 응용들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탐색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저희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연구 그룹에서 HBN 그로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여한 바를 서머라이즈 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이 저희는 이제 2013년에 나왔고요. 이때는 플래티늄 포일에서 단일층 HBN을 큰 면적으로 고품질로 만드는 것을 했고 그 이후에 사파이어 위에 그로스를 했었는데 이때는 에피텍셜 그로스는 저희가 이루었으나 유니포미티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즉 어느 위치는 6층, 어느 위치는 3층, thickness 유니포미티가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니클 원원원 단결정 위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서 두께가 HBN의 두께가 조절되는 단결정 HBN 방막을 성장하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레포트를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니클 원원원이 만들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사파이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그로스하는 방법들을 현재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저희가 HBN을 하다가 우연히 순수한 비정질 구조인 아모포스 BN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순수하게 sp2 보론과 나이트로전으로 이루어진 아모포스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저희가 얻게 되면 유전 상수가 K 값이 유전 상수가 2 정도나 2 정도 이하의 매우 낮은 유전 상수를 나타내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를 초저 유전 소재라고 하는데 초저 유전 소재는 반도체의 무어 법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도체 패터닝 사이즈만 줄이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구리 배선 공정에서 초저 유전 소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히려 피처 사이즈를, 패턴 사이즈를 줄이는 것에 발 뒷목을 잡고 있는 게 구리 배선 쪽에 저유전 소재의 개발인데 그러한 부분에 쓰일 수 있는 포텐셜을 이제 보여주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일은 TSMC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의 논문을 레포트한 이후에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관련된 연구들을 디벨롭을 실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래핀과 HBN의 임플래네트로 스트럭처를 저희가 만드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이제 레포트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이제 간략하게 HBN 그로스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것이 전형적인 Thermal CBD 화학 기상 증착법입니다. 이제 전구체로 보라진 몰레큘을 흘려주고요. 튜브 퍼니스에서 튜브 안에 퀄츠 튜브 안에 저희가 니클 원원원 단결정을 놓아둡니다. 그리고 보라진 가스를 흘려주고 캐리어 가스를 수소나 나이트로전을 흘려주고 온도를 올리게 되면 2cm by 5cm의 니클 원원원 서브스트레이트 전 면적에 매우 고른 두께의 단결정 HBN을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스 조건들이 저희가 알곤을 흘려주고 수소를 흘려주고 보라진을 흘려주고 온도를 이제 파셜 프레셔도 이제 적절하게 맞춰주고 온도를 한 1220도로 상당히 고온으로 올려주는데 이 조건에서 3층짜리의 3층의 HBN이 그로스가 됩니다.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두께 유니포미티와 그로스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제 이미지고요. 두께를 조절하는 것은 저희가 아주 큰 이슈였는데 일반 화학책에 나오는 저희가 화학 평형을 좀 이동시키는 방법, 르샤틀리의 원리를 간단하게 이용을 해서 저희가 층수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보였던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3층짜리 HBN이 그로스가 되는데 이게 화학 반응이 기상 반응이고
가스가 흐르는 상태에서 고온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어서 케미컬 이퀘이션을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저희들이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케미컬 이퀘이션을 리액턴트는 보라진이고 그리고 HBN이 프로덕트고요. 바이 프로덕트로 수소 가스하고 보론이 녹아 들어간 니켈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HBN이 세 층이 나오면 화학 평형을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더 두껍게 나오고요. 왼쪽으로 가게 하면 더 얇은 층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기체의 가스 플로우를 바꿔가지고 화학 평형을 이동시켜서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을 디벨롭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결과들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간단한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두께를 조절하는 단결정의 HBN을 그로스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단결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디펙트, 결함이 많으면 응용에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에 상당히 제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결함이 있는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어려운데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포토루미네센스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폴리크리스탈 HBN을 가지고 저희가 PL을 찍어보면 지금 파란색 스펙트럼처럼 비지블 영역에서 PL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PL의 오리진이 다양한 결함들일 수가 있습니다. 보론이 빠져 있거나 나이트로전이 빠져 있거나 HBN 결정 구조에서 혹은 보론 이치에 카본이 들어가 있거나 이러한 다양한 이제 디펙트 때문에 이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옵티컬리 액티브한 디펙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PL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니켈 원원에서 합성을 했던 HBN 단결정인 경우에는 검은색 스펙트럼이 그냥 SiO2 서브스트레이트의 백그라운드고요. 빨간색 스펙트럼이 저희가 이제 합성한 HBN인데 백그라운드 이제 그 서브스트레이트하고 똑같은 이제 피처를 보입니다. 즉 PL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합성한 HBN이 옵티컬리 액티브한 결함은 없는 그래도 아주 퀄리티가 좋은 단결정의 HBN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점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디펙이 없는 옵티컬리 액티브 디펙이 없는 HBN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퀀텀 이미션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퀀텀 커뮤니케이션, 퀀텀 센싱 이런 쪽으로 응용을 할 때의 출발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뒤에 제가 잠깐 퀀텀 이미션을 이제 저희가 싱글 포톤 이미션이라고 하는데 단일 광자가 나오는 실험에 이제 응용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성장한 이제 HBN을 가지고 에너지 쪽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그 세 층의 HBN 그로스 한 걸 가지고 큰 면적에 지금 PEM-FC입니다.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퓨얼 셀인데 이렇게 퓨얼 셀을 만들면 중간에 프로톤만 투과하게 되는 전해질 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듀퐁에서 만드는 독점적인 이제 네피온 멤브레인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층짜리의 HBN을 네피온을 대체해보자. 왜 그러냐면, 왜 그걸 아이디어를 냈냐면 HBN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함이 없다면 오로지 프로톤만 이 구멍을 통해서 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드로젠 가스는 크로스오버 되는 것을 막고 프로톤만 투과를 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피온과 같은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물성이 됩니다. 그래서 HBN으로 바꿔보니까 네피온을 저희가 실제 롱텀 스터빌리티를 아주 하시한 컨디션에서 100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네피온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피온은 일정 시간 지나면 디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즉 H2가 크로스오버해서 상대 전극으로 라디칼이 생성되고 그 라디칼이 네피온 폴리머를 디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H2 수소가 크로스오버 되는 퍼미에이션 커런트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100시간 후에 엄청 증가하게 됩니다.
H2 크로스오버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세 층짜리 HBN을 써보면 상당히 그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수소 크로스오버가 거의 안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2 퍼미에이션 커런트를 보더라도 이 100시간 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 impermeable property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프로톤 트랜스포र्m 멤브레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포텐셜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 그래서 현재 조금은 다른 어프로치지만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센터에서 그 다음 차세대 넥소 연료전지차에 적용하기 위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차세대 배터리의 리튬 메탈 에노드 쪽에 커런 컬렉터를 모디파이 하는 용도로 BN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이제 에노드는 흑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너지 밀도가 작아서 리튬 메탈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커런 컬렉터, 카파 커런 컬렉터고요. 리튬 메탈 에노드입니다. 노란색이. 그런데 충방전을 이 리튬 메탈 에노드를 쓰는 배터리를 가지고 충방전을 하게 되면 불균일이란 이제 증착이 일어나서 이렇게 침상 모양의 덴드라이트가 형성됩니다. 이런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면 세퍼레이터를 데미지를 주게 되고 이 데미지를 주게 되면 쇼티지가 생기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덴드라이트를 억제하기 위한 어프로치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어프로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렉트로라이트의 조성을 바꿔서 이런 덴드라이트가 안 생긴게 해보자. 두 번째는 이 리튬 메탈 에노드 위에 강한 기계적으로 강한 소재를 덮어서 이제 프로텍티브 레이어를 써서 인위적으로 기계적인 압력으로 못 생기게 하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 밑에 있는 커런 컬렉터를 모디파이해서 리튬 전착이 잘 되게 해서 덴드라이트 형상을 억제해보자 라는 세 가지 큰 어프로치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요 마지막 커런 컬렉터를 서피스 모디피케이션 하는 쪽에 이제 BN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시다시피 카파 커런 컬렉터를 그 자체로 사용하게 되면 불균일이란 증착이 로컬리 생기게 돼서 이런 불균일이란 리튬 전착 때문에 리튬 덴드라이트가 나중에 형성이 되고요. 하지만 HBN이 코팅되어 있는 카파 커런 컬렉터는 매우 균일한 리튬 메탈 전착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실제 탑뷰 이미지고요. 크로스뷰 이미지입니다. 카파 커런 컬렉터고요. 여기에 HBN 모노레이어가 있습니다. 없을 때는 부피도 증가하고 즉 포로스한 구조가 되고 탑뷰도 상당히 넌 유니폼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를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산을 해서 HBN이 코팅되어 있으면 리튬이 붙은 다음에 흡착한 다음에 디퓨전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HBN이 낮춰져서 골고루게 레터럴 그로스를 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다라고 현재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코인셀로 만들어 보면 베어 카파만 쓰면 금방 사이클러빌리티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2배 이상 HBN 모노레이어를 코팅한 커런 컬렉터는 증가하게 되고요. 에노드 프리셀을 만들더라도 이제 금방 죽게 되는데 카파만 사용하게 되면 HBN이 코팅된 카파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HBN 모노레이어는 그로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모폴스 BN을 일렉트로닉스가 아니고 울트라 로케이 물질이 아니고 여기에다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저희가 상당히 스케일을 크게 해서 그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보니까 역시 저희가 동일하게 아주 덴스한 리튬이 전착되는 것 그리고
탑뷰 이미지도 보면 상당히 균일한 리튬 메탈이 형성되는, 전착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코인셀 만들어 보면 역시 베어 카파보다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 큰 면적에서 만들 수 있어서 저희가 콜래보레이션으로 파우치 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리튬 설퍼 배터리에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리튬 설퍼 배터리의 에노드 쪽에 적용을 해보니 베어 카파를 쓴 것보다 훨씬 2배 이상 좋고, 이것이 디케이하는, 이렇게 디케이하는 사이클당 디케이하는 레이시 이제 베스트, 이제 현재까지 보고된 리튬 메탈 에노드에서는 이제 베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론 나이트라이드 물질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impermeability와 같은 특성 때문에 연료 전지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피스 모디피케이션 하는 목적으로 리튬 메탈 에노드 쪽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이언티픽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스케일업해서 저희가 산업 쪽에도 응용할 수 있는 포텐셜을 제공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쪽 응용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5분 동안은 이제 퀀텀 쪽의 응용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요즘에 양자 기술 시대 화학 쪽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덜한데, 물리와 재료 쪽에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화학 쪽에서도 하실 수 있는 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펀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펀드 찾기도 쉬울 텐데, 제가 요거를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아주 짧지만 현재 하고 있어가지고, 퀀텀 커뮤니케이션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퀀텀 컴퓨터의 스핀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싱글 포톤 이미터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퀀텀 커뮤니케이션에서 인티그레이티드 포토닉스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솔리드 스테이트의 싱글 포톤 이미터를 구현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물리 쪽에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서 각광받고 있는 소재들은 퀀텀 닷,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의 실리콘 베이컨시, 그리고 다이아몬드에서 나이트로전 베이컨시가 있는 다이아몬드, 이러한 소재들이 현재 아주 가능성 있는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보스턴에서 몇 킬로미터 거리의 퀀텀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은 나이트로전 베이컨시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이 싱글 포톤 이미터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2차원 소재도 싱글 포톤 이미터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TMD 소재들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극저온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HBN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싱글 포톤 이미션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미싱한 소재로 이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디펙에서 싱글 포톤 이미션, PL, 간단하게는 PL인데요. PL이 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디펙에서 어떠한 파장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결함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렇게 스페셜 컨트롤한 이미터를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한번 여기에서는 FIB로 포커스 아이언 빔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다양한 파장들이 나오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앞에 기능화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기능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단결정에 잘 만든 HBN을 간단하게 펑셔널 그룹, 알킬 그룹을 가지고 펑셔널라이제이션 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녹색 PL이 나온 부분이 이제 기능화된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을 우리가 사이트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실제 G2 메저먼트라고, 이것이 싱글 포톤 이미션이 맞는지를 보는 방법인데요. 보면 싱글 포톤 이미션의 퓨리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화학적으로 기능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능하면, 그리고 싱글 포톤 이미션의 파장도 항상 같게, 즉 그 오리진이 같도록 오리진을 아는, 파장을 아는 싱글 포톤 이미터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실험들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들은 좀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했고, 이런 것들이 폴라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고, 라이프타임도 싱글 포톤 이미션의 라이프타임하고 같다, 이런 저희들이 백업 데이터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2차원 소재, 그래핀이나 HBN 두 층을 아주 높은 압력이 걸리는 confined 나노 리액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에 대해서 한 5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fined space에서 새로운 화학 반응을 하는 연구들은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confined space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올라이트, 케이지 혹은 케이지 몰레큘 혹은 마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로 디멘전의 포를 그런 confined space로 이용을 하려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원 디멘셔널 채널을 confined space로 활용하기 위해서 카본 나노 튜브를 사용한 예도 일부 예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로 디멘전이나 원 디멘전에 우리가 원하는 리액턴트들, 올게닉 몰레큘을 넣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해픈 투비 들어가야 되고 그 리액턴트들의 제한도 상당히 크죠. 그런데 2차원의 confined space는 그냥 2차원 소재 표면에 그냥 스핀 코팅만 하면 됩니다. 혹은 thermal evaporation만 하면 간단하게 올릴 수가 있고 그 위에 다른 한 층의 2차원 소재를 올리면 되기 때문에 2차원의 confined space를 만드는 것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두 층의 그래핀 혹은 HBN을 가지고 이런 2D confined 나노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모델 컴파운드로 우리가 그래핀을 바텀업 합성할 때 기본적인 유닛을 헥사벤조코로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막스 플랑크의 클라우스 밀렌 교수님이 선구적으로 이러한 그 헥사벤조코로닌을 만들고 바텀업 합성으로 그래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케미스트리로 많이 하셨는데요. 헥사페닐 벤진이 리액턴트고 용액 중에서 헥사벤조코로닌으로 반응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이언 클로라이드 옥시던트하고 그리고 이제 산촉매하에서 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헥사벤조코로닌을 HBN이나 그래핀에 그냥 간단하게 스핀 코팅하고 위의 층을 전사해서 잘 압착만 시켜주면 이 사이에 7GPa이라는 상당히 높은 압력이 가해져서 옥시던트나 산의 촉매도 없이 이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모델 컴파운드로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폴리머라이제이션에 한번 응용해 보자. 그래서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파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우리가 솔루션 상태에서 베이직 솔루션에서 폴리머라이제이션 하면 아모포스 폴리머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confined space에서 도파민을 폴리머라이제이션 하면 폴리크리스탈라인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2D confined space가 그러한 confined 리액터로 작용한다는 것을 저희가 레포트를 하게 되었고요. 먼저 이제 제가 계산적으로 얼마나 큰 압력이 걸리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헥사페닐 벤진 위에 저희가 HBN을 한 장 더 얹고 계산을 해보면 주로 이 커버처 영역에서 포스가 걸리게 되고 그 포스를 이 분자 면적으로 나눠서 압력을 계산해 보면 HBN인 경우에는 7.3GPa, 그래핀인 경우에는 6.8GPa라는 엄청 큰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이 압력 때문에 몰레큘이 플랫하게 되고요. 그 플랫하게 된 몰레큘이 옆에 있는 아우터 페닐하고 CC 커플링이 일어나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메커니즘인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메스로 반응 전에 헥사페닐 보라진 토프 심주로 이제 표면 반응이니까 저희가 꺼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노출시킨 다음에 토프 심주로 메스를 보니까 HPB와 반응 후에 HBC가 형성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이제 재료화학 쪽에서는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HPB 몰레큘이 두 층의 그래핀의 이제 사이에 있을 때 이제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보면 이미지가 불균일하게 쫙 가는데요. 이것은
측정한 이미지고요. 두 층의 그래핀을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으로 제거하면 실제 중간에 있는 몰레큘을 볼 수가 있는데 무정형의 모양을 빨리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는 CC 본드가 싱글 본드라서 로테이션을 아주 빠르게 하고 더욱이 이빔을 조여줘서 메저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렇게 모양이 이레귤러하게 빨리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헥사벤조 코로니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보시듯이 변화가 없이 잘 찍어서 저희가 잘 비교를 해보면 이 구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핀 쪽이고요. 그래핀 한 장, 그리고 위에 거, 밑에 거를 없애보면 이렇게 이제 헥사벤조 코로닌이 벤진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메커니즘을 위해서 저희 유니스트의 민승규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메커니즘이 첫 번째 first dehydrogenation이 일어나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베리어가 요 첫 번째 first dehydrogenation이라는 것을 이제 밝혔고 그 베리어도 17.3 킬로칼로리로 상당히 낮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폴리머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이제 2D confined space에서 한 것의 예인데요. 도파민을 우리가 솔루션상이나 confined space가 아니고 표면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아모폴스 폴리머로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confined structure에서는 폴리크리스탈라인 스트럭처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가집니다. 폴리크리스탈라인 스트럭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을 하고 저희가 역시 그래핀을 제거하는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보면 폴리머라이즈드 도파민이 이렇게 그래피틱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폴리크리스탈라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단면을 보면 그런 크리스탈라인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컨파인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밑에 그래핀만 있게 되면 아모폴스 구조를 가지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다 적용을 할 거냐? 예, 상당히 이제 리액턴트들의 양이 작습니다. 이제 하이 프레셔를 걸기 위해서 이제 그래핀 두 층에 넣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그 자체를 가지고 컴파짓 머티리얼로 다른 데 응용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기 다양한 이제 몇 가지 예를 했는데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이제 도파민이 폴리머라이제이션 돼서 그냥 두 층에 그래핀 있는 것보다 도파민이 들어가면 미케니컬 영스 모듈러스도 증가하고요. 워터 베이퍼가 트랜스미션 하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전기 전도성도 그래핀에 잘 아무리 굽혀도 잘 유지하게 하는 구조적으로 그 구조를 견디게 해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자체로 컴파짓 머티리얼로 사용하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포텐셜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서머리하고 저희 연구단을 한 2슬라이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HBN의 그로스 그리고 이러한 HBN을 가지고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연료전지에 사용할 수 있고 리튬 메탈 에노드의 커런트 컬렉터를 모디파이해서 리튬 덴드라이트를 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두 층의 HBN이나 그래핀이 2D confined 나노 리액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예 그리고 저희가 간단한 기능화에 의해서 싱글 포톤 이미션이 나와서 궁극적으로 퀀텀 이미터, 퀀텀 커뮤니케이션에 응용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원 양자 헤테로 구조체 연구단 IBS 연구단을 작년 3월에 성균관대로 옮겨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성균관대 수원 자연과학 수원 캠퍼스입니다. 자연과학 캠퍼스고요. 중간에 삼성정보학술관이 있고 정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정문인데 정문 오른쪽에 N센터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 건물이 되는데요. 이 건물의 1층에서 3층을 저희 연구단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의 비전은 2차원 양자 헤테로 구조체 연구 분야에서 10년 후에는 이제 월드 리딩하는 허브가 되어 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헤테로 구조체를 가지고 양자 쪽에 응용을 해서 새로운 양자 현상들을 연구하는 건데요. 재료화학 관점에서 저희가 3가지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재료 관점으로.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보론, 카본, 나이트로젠 세 원소로 이루어진 BCN 2차원 소재들, 나노리본 2차원 소재들을 저희가 구현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TMD 물질, 전이금속 칼코젠 화합물들을 이제 다양한 인플레인 헤테로 스트럭처, 아웃 플레인 헤테로 스트럭처, 콜로이달 케미스트리로 단일층의 퀀텀 닷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도핑이나 인플레인 헤테로 스트럭처 만드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TMD 소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합성하기가 까다로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나 토폴로지컬 세미 메탈 쪽으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보여드렸던 저희가 이제 주로 연구해왔던 지금까지 HBN 혹은 아모포스 BN을 가지고 잘 합성하고 기능화나 다른 패브리케이션을 잘해서 퀀텀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해보고 혹은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그리고 에너지 쪽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연구하는 이제 세 번째 연구 프로그램을 저희가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이제 연구단은 그냥 일반적인 2차원 소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재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비전처럼 2차원 양자 헤테로 구조체에서 저희가 10년 후에는 이제 월드 리딩 허브가 되려면 좀 새로운 어프로치와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하나의 예로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이제 목적은 퀀텀 컴퓨팅이나 퀀텀 커뮤니케이션에 응용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인데 기존의 물리 쪽에서 하는 어프로치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러한 응용을 위해서 퀀텀 스테이트를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퀀텀 스테이트, 여기에서는 현재로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싱글 포톤 이미션이나 혹은 스핀 큐빗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퀀텀 스테이트라고 하면 그런 퀀텀 스테이트를 존재하는 물질을 어떻게 막 바꿔서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는 화학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퀀텀 스테이트를 조절하기 위해서 2차원 헤테로 구조체를 우리가 원하는 헤테로지나이어티를 넣는 소재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러한 원하는 헤테로지나이어티를 우리가 원하는 데 넣기 위해서는 전구체를 잘 설계하고 합성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전구체를 저희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합성해서 2차원 헤테로 구조체를 만들고 퀀텀 스테이트를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어프로치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단의 제목만 보면 너무 물리 쪽에 치우치거나 너무 재료과학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화학 쪽에서 좀 지원하는 분들이 작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화학 합성도 많이 합니다. 이런 전구체나 2차원 소재들, 폴리머라이즈, 그리고 다양한 물리화학적인 실험들도 많이 하고 새로운 양자 쪽의 도전, 에너지 쪽의 도전, 전자 소자 쪽의 도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욕적인 저희 대학원생들 혹은 포스닥들을 지금 열렬히 환영하고 리크루팅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이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그래도 낼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그룹 멤버들 그리고 저희가 스트롱하게 콜래보레이션 하는 이제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안 계셨으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짧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이전 그룹 멤버들, 현재 그룹 멤버들, 그리고 저희 콜래보레이터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